점프 투 파이썬 4장 프로그래밍의 입력과 출력은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굉장히 빠질 수 없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를 설명할 때 뭐 다양한 비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일 주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과일 설탕 같은 재료들이 있겠죠. 재료들을 기반으로 믹서기에 갈아서 그 재료들을 섞으면 결과로 과일 주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이거는 표현한 건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입력이 들어가면 이제 함수에서 어떠한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결과를 내뱉는 것, 이게 함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수학에서의 함수가 더 익숙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 수학에서의 함수 개념을 좀 보면은 인풋 값이 x 값이 들어가서 어떤 펑션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나오는 거, 이게 함수의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함수 학교에서 만약 배우셨다면 fx는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있다면은 이런 개념이죠. 여기에 만약에 입력값 x값에 뭔가를 넣어요. 1이라는 값을 넣으면은 여기 x에 1이 들어가면 2 곱하기 1이 되고 더하기 3이 되면 5가 되겠죠. 그래서 그 5를 출력한다. 네, 이게 이제 수학에서의 함수의 개념입니다. 네, 약간 그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어떤 입력이 이 특정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서 처리를 하고 결과를 내뱉는 거, 네, 이런 개념이었던 거, 네, 기억나시나요? 네, 아무튼 이게 함수의 개념인데, 프로그래밍에서도 이거랑 큰 개념은 같습니다. 큰 개념은 같지만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네, 입력이나 출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는 지금은 잘 이해 안 되실 텐데, 이번 시간을 쭉 진행하면서 네, 입력과 출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경우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위키독스를 함께 보면서 함수 단원을 나가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함수를 이해하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함수는 진짜 프로그램에서 빠질 수 없는 개념이죠. 그러면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만약 함수가 없다면 계속 같은 코드를 쓸 텐데, 그게 좀 귀찮으니까 이걸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그 함수를 쓸 때 딱 x값만 넣어주면 결과가 딱 나오니까 그 함수를 묶어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가치 있는 부분을 묶어서 입력값을 주었을 때 결과값을 리턴해준다 라는 식으로 함수를 작성하는데, 네, 그래서 함수를 작성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자신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기능 단위로 분리를 하기 위해서 작성하기도 합니다. 보기가 좋겠죠. 이런 좀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함수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기본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구조는 먼저 def라는 그 예약어라고 하는데 이 지정된 단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def를 쓰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쓰고 매개 변수를 괄호 안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콜론을 써준 다음에 여기에 수행할 문장들을 묶어주면 이게 바로 기본 함수의 구조입니다. 마치 if, for, while 이런 것처럼 여기 비슷한 구조가 돼 있죠. 대신에 뭐 for, while 이런 거 대신에 def, 이게 definition의 영어 단어의 약자인데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함수 이름을 적어주고 매개 변수를 넣어주고 안에 함수 안에서 수행할 문장을 입력하게 됩니다. 네, 수학에서의 함수랑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파이썬 함수의 구조는 함수명은 그냥 이름이고 input x 있죠. 요게 이제 매개 변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행할 문장이 있는데 이게 이 펑션 안에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리턴 값은 이제 뒤에 나올 텐데 리턴 값이 이제 아웃풋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그 세 개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함수의 기본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ef라는 키워드를 써주고 add라는 함수 이름을 정해줬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정해줘도 되는데 보통 이제 함수의 기능을 가장 짧고 잘 설명하는 그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그래서 얘는 더하기를 수행한 함수니까 add 정도 어떨까 하고 add로 지어준 함수입니다. ab라는 그 입력되는 값이 있고 return이 아웃풋으로 출력해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를 돌려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실행하면 바로 함수가 뭔가 사용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함수만 정의한 겁니다. 말 그대로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를 구조를 만들 거야 라는 거지 이거를 실행하는 건 따로 써줘야 됩니다. 즉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다음에 이 정의한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함수 이름을 쓰고 그 괄호 안에 그 a, b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줍니다.
여기서는 1,2를 넣어주면 그 add란 함수를 사용해서 그 함수를 실제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결과를 이걸 프린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고 이제 함수 사용하는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사용한 다음에 프린트를 하면 이제는 1 더하기 2가 각각 이런 구조입니다. add 1 더하기 2니까 1이 a로 들어가고 2가 지금 b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함수 안에서 수행이 됩니다. 1 더하기 2가 return이 돼서 여기 3이 빠져나옵니다. 즉 프린트 3이 돼서 3이 출력이 된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런 구조로 함수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정의하는 부분이 있고 사용하는 부분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함수는 이제 이름은 add이고 입력값 2개 a, b를 받는 거죠. 그리고 출력값 return 값은 2개의 값을 더해서 이 더한 값을 출력으로 내뱉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용어들을 이제 계속 뭐 매개 변수니 인수니 이런 말들을 쓸 텐데 사실 비슷한 개념인데 좀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우는 단계니까 조금 명확하게 잡고 가되 사실 어느 정도는 그냥 통하는 말이어서 좀 혼용돼서 사용되긴 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와 인수에 대해서 좀 용어 정리를 해보자면 매개 변수라는 용어를 쓸 때가 있는데 매개 변수는 파라미터라고 영어로 부르기도 하고요. 함수에서 정의되어 사용되는 변수입니다. 즉 아까 add 함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a, b 이렇게 들어간 값이 a, b가 매개 변수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근데 다른 말로 인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파라미터, 영어로 파라미터니까 그냥 한글로도 파라미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수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인자랑 또 단어가 비슷해가지고 약간 헷갈리는데 arguments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함수를 호출할 때 건네주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add를 사용할 때 여기에 3, 4 이런 값을 넘겨줬잖아요. 이런 값들을 인수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그 함수에 있는 이 값도 뭐 매개 변수니 인자니 그리고 여기 안에 실제로 들어가는 이 건네주는 변수는 또 그 인수라고 부르니까 이게 참 좀 어렵죠. 그냥 전반적으로 매개 변수, 인수, 인자, 파라미터, arguments 이런 것들을 다 비슷한 개념이구나. 이런 함수에서 어떤 값을 넘겨줄 때 사용되는 이런 개념이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크게 막 헷갈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용어를 구분하자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냥 결국에 어떤 함수에 들어가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면밀하게 구분할 필요는 딱히 없고 그냥 이런 안에 들어가는 이런 개념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가 겹치는 경우가 프로그래밍에서는 되게 많습니다. 혼용해서 저도 막 매개 변수로 했다가 인수로 했다가 그럴 텐데 사실 그냥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 함수 사용할 때도 뭐 결과값, 출력값, 반환값, 돌려주는 값 이게 다 이 리턴 여기 안에 이 함수 들어갔다 나오는 값을 리턴 값이라고 하는데 이거랑 뭐 결과값, 출력값, 반환값, 뭐 돌려주는 값 다 같은 말입니다. 좀 겹치는 용어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듣다 보면은 사실 요걸 많이 혼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함수라고 하면은 뭐 기본적인 구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입력이 있고 뭔가 막 처리하는 함수 부분이 있고 리턴 값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입력 값이 없을 수도 있고 리턴 값이 없을 수도 있고 종류가 좀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함수를 보겠습니다. 아까 add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함수는 이렇게 입력 값도 있어요. 입력 a, b를 받죠. 그리고 안에 처리할 함수 부분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 해주는 아웃풋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1, 2를 입력 받으면 여기 1 더하기 2가 리절트에 담겨서 3이 되겠죠. 그래서 3을 결과적으로 내뱉는 그 결과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함수가 되어 있는 게 그냥 일반적인 다 모든 요소가 있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는 아까 실행해 봤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면 더하면은 add 3, 4 하면은 더하기가 잘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입력값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입력값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함수를 보면은 괄호 안에 여기에 그 파라미터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에 뭔가 입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say라는 함수는 그냥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받는데 return 값만 있습니다. 즉 함수 그림을 보자면 이렇게 입력이 있고 출력이 되는데 여기가 없고 그냥 함수를 실행하면 출력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실행해 보면 say라고 하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를 뭐 a라는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print a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하이라는 그 결과가 잘 출력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함수를 통해서 하이라는 값이 리턴이 됐으니까 이 리턴 값이 A에 담기고 이 아웃풋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A가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가 잘 나왔죠. 근데 여기에 입력값이 없어요.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뭔가를 넣으면은 오류가 납니다. 오히려 이 아규먼트가 0개가 필요한데 즉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이거 왜 넣었어? 하고 오류를 오히려 내뱉습니다. 이렇게 입력값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리턴 값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리턴 값이 출력되는 값이죠. 그래서 출력 값이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네, 예제를 보면 여기는 입력 값이 있습니다. A, B를 입력을 받죠. 출력 값이 리턴이라는 게 없죠. 그러면 출력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실행해 보면 네, 입력 값은 있으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A라는 변수에 담아서 프린트 A를 해주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반전으로 출력이 나와버립니다. 1, 2의 합은 3입니다 라는 게 프린트로 출력이 돼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잘 생각해보시면 아웃풋이 없는 함수가 맞습니다. 여기 리턴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none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보면 이 add란 함수를 통해서 어떠한 처리를 막 해요. 입력이 있는데 이 함수에서 어떤 처리를 하는데 출력이 없는 거죠. 즉 이 add를 다 수행하고 나서 출력값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none이 담깁니다. 네, 그래서 이 add에 출력 돌려주는 값이 없기 때문에 none이라는 값이 a에 담겨서 여기는 none이 출력되고 이 print 함수는 그냥 print라는 함수가 안에 쓰인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 print 함수에서 나오는 출력 1, 2의 합은 3입니다 라는 거는 그냥 print로 출력을 여기에 찍은 것 뿐이고 이렇게 return해주는 돌려주는 값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그 함수에 출력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return이랑 좀 혼용돼서 헷갈릴 수 있는데 return이 지금 없는 거죠. 여기 만약 return을 만든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return 값이 있기 때문에 return 값이 a에 담기고 여기 a에 출력이 돼서 a가 3이 출력이 돼서 여긴 3이 나오죠. 아까는 none이 나온 걸 보면은 그 차이를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리턴 값이 없는 경우도 살펴봤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입력 값도 리턴 값도 없는 함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괄호 안에 a, b 같은 그 인자 파라미터를 받는 그 값이 없죠. 리턴도 없어요. 그냥 프린트 하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함수를 수행해 보면 a라는 변수에 say라는 함수를 실행해서 담고 그리고 프린트 a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이가 잘 출력이 되는데 얘는 어떠한 입력을 받아서 뭔가 수행한다기보다는 그냥 실행하면 입력 값이 없어도 함수가 실행됐을 때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코드인 거죠. 입력 값이 없지만 이렇게 hi라는 함수 기능적인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say에서 return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a에 아무것도 안 담깁니다. 그리고 나서 a를 출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none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구조를 좀 이해해 보시면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도 없고 출력도 없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함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의 함수랑은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다양한 함수를 좀 활용하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개 변수를 지정하여 호출하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 네, 요 함수를 보겠습니다. 얘는 구조를 보면 a, b라는 입력을 받아서 입력이 있죠. 그리고 return도 있습니다. 출력도 있습니다. a-b를 수행하는 함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한번 먼저 실행해 볼게요. a는 서브에 3, 1 이렇게 하고 프린트 a를 하면 2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3, 1이 들어가면 이게 함수 안에서 3, 1로 쓰여서 2라는 값이 리턴이 돼서 여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2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맞죠? 이거 이름은 subtract에서 따왔겠죠. 근데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어도 됩니다. 최대한 함수를 잘 설명하게끔 지어주면은 가장 네이밍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 sub라는 함수에 그냥 값만 넣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7 빼기 3이 수행이 되겠죠? 근데 굳이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A라는 곳에 7을 넣고 B라는 곳에 3을 넣어야지 하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 7이 이렇게 A로 직접 들어가고 이렇게 3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즉 순서로 굳이 맞출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정해서 그 특정 파라미터의 값을 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B는 3, A는 7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 원래 3, 7을 적었으면 3 빼기 7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각각 어디에 넣을 건지 이렇게 지정을 해줘서 전달을 하게 되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A 자리에 7이 들어가고 B 자리에 3이 들어가면서 그 A 빼기 B가 4가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직접 어떤 변수에 전달하는 것까지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지정하여 호출하기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네, 입력값이 몇 개가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하냐? 그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many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거는 여러 개의 그 arguments를 받아서 이거를 다 더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용어로 보통 args라고 많이 써줍니다. 이것 또한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약간 관습적인 거죠. 그래서 arguments의 약자입니다. 즉 여기에 add many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여러 개의 값들을 더해주고 싶은데 이걸 다 만약 각각 지정해 주려면 별을 쓰고 원래 arguments를 쓰면은 이 다양한 값들을 다 한 번에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이게 없다면 사실 a, b, c, d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5개가 들어올지 아니면 뭐 10개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별표하고 그걸 한 번에 받아줄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줘서 별표로 받아주게 되면 여기 괄호 안에 몇 개의 값이 들어가더라도 다 받아서 이거를 args라는 곳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함수 안쪽에서 이 args에서 하나씩 뽑아서 for문 같은 거 이용하면 하나씩 값을 뽑아서 뭔가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이 되는 방식이 별 표시를 하게 되면 여러 개의 매개 변수를 한 번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수행을 해볼까요? 지금 리턴 값을 받았는데 출력을 안 해줬죠. 프린트를 해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15가 나옵니다. 1, 2, 3, 4, 5를 다 더하면 15가 되죠. 여러 개의 파라미터, 매개 변수, 인수 뭐 다 비슷한 개념인데 그걸 한 번에 받으려면 이렇게 1, 2, 3, 4, 5 이런 값들을 받으려면 별표하고 써주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아규먼트를 여러 개 받는 것과 하나를 받는 것과 이렇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함수가 이렇게 choice라는 값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arguments를 별로 받으니까 이런 개념이죠. 여기는 하나의 값을 받고 여기는 몇 개가 되든지 뭐 1, 2, 3, 4 쭉쭉 아무거나 받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choice는 현재 add나 멀인 경우에 둘 중에 하나를 받아서 그것에 맞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dd 멀 이런 함수는 여기에 첫 번째 파라미터로 add를 주고 그 다음에 1, 2, 3을 주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면은 지금 덧셈을 할 거야 라고 먼저 첫 번째 파라미터로 알려줍니다. 왜냐? 얘가 이제 초이스로 들어가죠. 하나니까. 나머지 뒤에 아규먼트들은 몇 개든 상관없이 그거를 다 받아서 여기로 넣어주게 됩니다. 뭐 1, 2, 3만 썼지만 이게 10개든 100개든 다 받아줍니다. 여기 포문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뽑아서 이거를 더해주게 되죠.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왜냐? 1, 2, 3을 더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 초이스 변수만 mul, 멀로 바꿔주면 이게 여기서 일치돼서 if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지난 시간 약간 복습을 해보자면 if를 거쳐서 add가 아니니까 elif로 들어가서 여기로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실행해보면 이번에도 6이 나오는데 이거는 곱하기 해서 6이 나온 거예요. 3개 곱하면 6이니까 차이를 둔다면 파라미터를 하나 늘려도 이렇게 곱하기가 수행되고 여기에 다시 add를 바꾸면 더하기가 수행됩니다. 이게 1, 2, 3은 같죠. 곱하기나 더하기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나는 그냥 하나로 받고 나머지 뒤에는 몇 개가 오든지 한 번에 받겠다라는 걸 섞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키 밸류를 받는 구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형을 배울 때 딕셔너리 자료형을 배웠잖아요. 어떻게 보면 앞서서 여러 개의 아규먼트들을 받는 거는 그 리스트를 받는 개념이라면 키워드 매개 변수, 즉 그 딕셔너리 형태로 뭔가 키와 밸류로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함수를 보게 되면 여기는 별표가 2개가 있습니다. 별표 2개는 무슨 뜻이냐? 이제 키 밸류 형태로 이렇게 입력을 받겠다는 겁니다. 프린트 키워드 아규먼트 요거를 출력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즉 여기서 입력을 받을 때 뭐 A는 1, B는 2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이 몇 개든 상관없이 들어가면은 이 키워드 아규먼트로 잡아서 키 아규먼트의 약자입니다. 키워드 아규먼트의 약자.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단어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딕셔너리 형태로 출력을 합니다. 별표 2개로 받는 거는 딕셔너리 형태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값을 뽑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A만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A라는 변수로 받은 값만 이렇게 따로 출력할 수도 있고 또 이거를 뭐 B만 따로 출력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B만 따로 출력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받아서 그거를 나눠서 활용할 때 키와 밸류를 이용해서 나눠서 활용할 때 요거를 별표 2개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리턴 값은 언제나 하나이다 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dd and 멀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ab라는 입력값을 봤는데 단원 이름이 아까 함수의 리턴 값은 하나이다인데 여기서 예제로는 2개를 이렇게 콤마로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턴이 그럼 두 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 실제로 요거를 수행해보면 이렇게 7이 있고 12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괄호로 묶여있죠. 그렇다는 거는 튜플입니다, 얘는. 그래서 튜플 하나가 이렇게 묶여서 하나가 리턴이 되는 겁니다. 튜플이 하나가 나오는 거지 두 개 값이 막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개념이 좀 더 나오는데, 심지어 튜플로 나오니까 이전 시간에 아시겠지만 A, B 이런 식으로 튜플을 받아줄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하게 되면 프린트 A랑 프린트 B를 하게 되면 튜플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나씩 받아줄 수가 있고, 이거를 또 각각 출력해보면 이 튜플을 나눠져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데, 그러면은 리턴 값이 두 개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개라는 건 실제로 이렇게 리턴 값이 두 개가 있는 거.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리턴 값은 하나이다, 함수에서 리턴 값은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게, 여기서 요걸 리턴했으면 함수 자체가 종료돼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건 지금 약간 흐릿하게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이 리턴을 만나면 함수 자체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뒤에 있는 리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써준다고 해도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 이렇게 7이 나오죠. 왜 7이 나오냐? 여기 더하기가 먼저 있기 때문에 3 더하기 4인 7이 먼저 나오고, 3 곱하기 4인 12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함수 자체가 종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리턴 값은 오직 하나라는 거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개념 중에 이제 리턴 문을 만나는 순간 이제 결과값을 돌려준 다음 함수를 빠져나가게 돼서 함수 자체가 종료가 돼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수 빠져나가는 리턴을 이용해서 오히려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세용님, 리턴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리턴 값이 없는 함수 위에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리턴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뭐 패스 이것만 적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none이라는 값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none으로 나오는 겁니다. 리턴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아무튼 그러면 리턴이 이렇게 함수를 끝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또 다른 쓰임새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일 때, 함수를 빠져나가고 싶을 때, 그때도 리턴을 씁니다. 네, say nick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nick이라는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나의 별명은 하고 nick을, 이거 포매팅이죠. 이렇게 넣어주는 거. 그래서 출력해주는 건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say nick에 마스타님 이렇게 하는 거랑 조코딩님 이런 거는 다 되는데, 여기서 바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마스타님은 잘 출력이 됐죠. 이 함수를 잘 통과해서. 그리고 조코딩님도 들어갔을 때 이렇게 잘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바보라고 하면은 출력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nick이 바보기 때문에 if문을 만났죠. 리턴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리턴을 만나자마자 마치 반복문의 브레이크를 만난 것처럼 이 함수 자체를 종료를 해버립니다. 리턴을 만나면 함수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를 빠져나가는 용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턴으로 함수 빠져나가는 건 실제로 자주 활용되니까요.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의 초기값 미리 설정하기 라는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ay myself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매개 변수가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이 두 개는 그냥 놨는데, 세 번째는 man은 true라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man의 기본 값을 true로 설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이렇게 원래 함수를 실제로 이 기본값을 모르고 썼다면은 이렇게 세 개의 매개 변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값도 세 개를 이렇게 넣어주는 게 맞겠죠. 이렇게 각각 들어가면은 이걸 실행했을 때 나의 이름은 라고 나오는 게 이 각각 이 구문들이 하나씩 수행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본 값을 정해줬다라는 거는 이 뒤에 거는 true라는 게 일단 기본 값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안 써줘도 됩니다. 왜냐면 얘는 기본 값이 true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을 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즉 man이 true라는 게 기본값으로 박혀 있어서 name이랑 old는 각각 이렇게 함수 자리로 들어가서 여기서 사용이 되는데, man은 기본값이 true이기 때문에 안 써주더라도 여기에 true가 돼서 남자입니다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값이 아닌 다른 값을 넣어주려면 이걸 반대로 써줘야겠죠. 오히려 false를 써줘야지만 이거를 기본값을 덮어 씌워서 새로운 값으로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기본값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넣어줘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false를 넣으면 이 기본값이더라도 바꿔치기가 돼서 이제 여자입니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네, 이거는 한번 이렇게 예제를 통해서 살펴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값을 정해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man은 true를 앞에 놓고 싶어요. 왜냐면 이 매개 변수의 순서가 막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man을 먼저 쓰고 싶어서 썼는데, 기본값을 그럼 true로 지정했더니
갑자기 이 올드에 빨간 밑줄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다는 건데 이걸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올드라는 값이 안 줬어 라고 오류가 나는데 이게 왜 그러는 거냐. 항상 매개 변수는 순서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즉 이렇게 직접 지정해서 예를 들어 네임은 이빠진 파뇨 라고 이렇게 정해주지 않다면은 이거는 무조건 순서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즉 요 맨 앞에 게 무조건 이 네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20이라는 숫자는 무조건 이 맨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뒤에 false라는 값이 있는데 요게 그러면 이 올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게 맞나요? 올드가 들어가면 여기에 false가 들어가서 이거는 함수 자체가 잘못되니까 실행 자체를 안 해버리네요. 이게 그냥 무지성으로 실행했으면은 사실 실행은 됐을 텐데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 올드를 맞춰서 이렇게 넣으려고 하니까 이 기본값이 되는 게 중간에 껴있어 버리니까.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항상 이런 기본값이 지정된 함수는 맨 뒤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값이 지정된 매개 변수는 항상 맨 뒤로 와야 된다 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함수가 안 됐기 때문에 오류가 난 거고, 그래서 항상 지정된 값이 기본값이 박혀 있다면 얘는 맨 뒤로 보내야 된다. 그래야 함수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상 실행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초기 값이 있는 매개 변수 무조건 뒤에 놔야 됩니다. 즉 매개 변수로 이렇게는 되지만 중간에 이렇게 기본 값을 정해주는 거는 함수 순서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는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초기 값을 지정한 매개 변수를 놓고 싶다면 항상 뒤쪽에 놓아야 된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안에서 선언한 변수의 효력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A가 1이에요. 일단 실행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가 1이고 varTest A를 실행했으니까 1이 여기 들어가서 A가 2가 된 다음에 2를 다시 A에 담았으니까 그러면은 프린트 A를 했을 때 2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행을 해보면 놀랍게도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1이 나오게 됐나? 이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일단 왜 그런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 함수 안에서 이 변수 있죠? 이거는 이제 AA라서 헷갈리는데 요거랑 같은 거고 얘는 또 다른 A입니다. 그 값을 담는 상자로서의 A인데 요거를 이렇게 넣어준다고 해도 이 A는 함수 안에서 사용된 지역 변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프린트하는 거는 위에 있는 전역 변수입니다.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함수 안쪽에 들어있는 이 변수는 지역 변수라고 해서 함수가 끝나면은 지역 변수는 더 이상 쓰이지가 않습니다. 없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전역 변수로 지정된, 즉 이 함수 바깥에 있는 변수는 계속 남아있으니까 여기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함수 안에 있는 변수는 함수가 끝나면 없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썬 비주얼라이저 여기 수업 자료 중에 이 파이썬 시각화 도구로 보면은 좀 더 이해를 도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A는 1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A는 1이라는 게 이제 상자에 담기게 되죠. 그리고 varTest라는 함수를 정의했고 프린트 이 varTest를 수행하게 되면은 varTest로 들어왔죠. 그러면 A는 A 더하기 1 요거를 해서 이 등호 다시 생각해보면 A 더하기 1을 해서 A라는 상자에 넣는다죠. 이제 A 더하기 1을 수행해서 A라는 상자에 넣었습니다. 근데 A라는 상자는 이 함수 안에서 사용되는 이 varTest라는 함수 안에서 사용되는 지역 변수예요. 그렇다는 건 이 글로벌 프레임에 있는 전역 변수랑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아예 다른 A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단계 함수가 종료돼 버리면 없어져요. 함수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 남아있는 A는 이 바깥에 있는 A이기 때문에 얘는 프린트 A를 하면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면 지금 1이 출력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개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알아보았습니다. 트위치에서 질문도 주셨는데 애플 그레이프님, 지역 변수는 일회용인가요? 일회용이라고도 쓸 수 있는데 함수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사용되는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번 쓸 수도 있겠죠. 뭐 A는 1하고 안쪽에 있는 A를 출력해서 한 번 더 활용해서 여기선 2를 출력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역 변수를 리턴 안 하면 그냥 함수 안에서만 사용되는 겁니다. 이제 마스타님이 질문 주신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생긴 상황을 확인했어요.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제가 일부러 헷갈리게 해놨는데 여기 헬로우가 있는데 이 헬로우가 있고, 그러니까 얘는 상자로서의 헬로우고 얘는 그 매개 변수, 이 함수 안에서 사용되는 그 매개 변수로서의 헬로우인데 얘는 지역 변수로서의 헬로우라서 이게 헷갈릴 수 있지만 얘는 그냥 지역 변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함수 밖의 변수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안에서 사용되는 지역 변수다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하나 보겠습니다. 예제 중에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아예 지금은 이제 전역 변수를 안 만들었습니다. 바깥에 있는 변수 없이 발테스트 안에서 요 함수 안에서 a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함수 안에서 사용된 a는 이렇게 3을 넣는다고 해서 이렇게 3 더해서 3 더하기 4에서 4가 되고 a는 4라는 게 완성이 되죠. 근데 출력을 해보면 애초에 오류가 납니다. a가 아예 정의가 되지 않았어 라고 오류를 뱉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a라는 값이 이제 전역 변수로 아까는 있어서 이걸 출력한 건데 얘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되는 a만 썼어요. 그렇다는 거는 함수가 종료되는 순간 이제 없어집니다. a라는 거는 그 변수의 범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함수 안에서 뭔가 활용한 거를 만든 거를 실제로 그 함수 바깥에서 활용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리턴을 사용하면 됩니다. 리턴은 이제 돌려주는 거잖아요. 출력해주는 거. 네, 돌려준다, 출력값, 뭐 용어는 다양하지만 아무튼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을 주고, 리턴이라는 건 이 함수가 수행되고 그 결과가 a에 넣는다가 되겠죠. 즉 a는 1이니까 vartest a 하면 1을 넣어서 여기 1이 들어가고 2가 된 다음에 그 a는 2라는 값을 리턴을 해줬어요. 그렇다는 건 이거의 결과인 2를 a에 넣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rint a를 하면 이제는 2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리턴을 통해서, 리턴이 이제 내뱉는 거죠. 내뱉었으니까 이 내뱉은 값을 a가 받아주게 되면 그 a 값이 바뀔 수가 있겠죠. 밖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리턴을 활용하게 되면 실제로 이 바깥에 있는 값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턴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리턴을 만약에 하고 아무 조치도 안 했어요. 이 발테스트 2가 여기서 2가 됐는데 프린트 할 받아줄 무언가가 없으니까 이렇게 실행하면 또 1이 나옵니다. 왜냐? 리턴 했지만 이걸 저장을 아무데도 안 해줬죠. 네, 그래서 a를 이렇게 받아줘야지만 이제 이 a라는 상자가 이제 리턴 값이 2니까 이 2를 a가 받아줘서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력해야지만 이제 2가 나옵니다. 비주얼라이저를 같이 해서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일 테스트 만들어서 이제 a 값에 1을 넣었으니까 a 더하기 1에서 a가 2가 되는데 그 a 2가 된 거를 리턴해 주니까 그 리턴한 2를 다시 a에 넣죠. 여기 6번째 줄에서 리턴 밸류가 2고 그거를 받아서 이제 다시 넣어줬으니까 a에 2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WP님, 그럼 굳이 헷갈리지 않게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를 다르게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사실 다르게 사용하면 되는데 책에서는 일부러 이런 헷갈리는 개념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아예 이름을 같게 써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B라고 쓰면 사실 전혀 안 헷갈리죠. 이렇게 쓰고 여기는 뭐 C 이렇게 쓰면 아예 안 헷갈릴 텐데 그냥 괜히 이제 이름을 같게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예제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리턴을 사용해서 그 값을 받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글로벌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a라는 1을 주고 근데 여기서 함수 아닌데 글로벌 a라는 걸 썼어요. 심지어 여기는 인풋 값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력도 안 받고 그냥 글로벌 a라고 썼다? 라고 하면 이 전역 변수의 예약어로 쓰입니다. 전역 변수의 예약어로 글로벌 a라고 붙이면 이 가장 코드의 글로벌 전역 변수로 사용되는 바깥쪽에 있는 a를 가져온다 라는 뜻입니다. 글로벌 a는 이 바깥쪽 a를 가져오는 거고요. 그러면 a 더하기 1을 하면은 글로벌 a를 가져왔으니까 이 a가 상자가 되는 거죠. 글로벌 a가. 그러면 a 더하기 1을 해서 2를 넣으면은 실제로 2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해보면 a가 2가 나오죠. 왜냐하면 글로벌 a를 불러와서 이 a를 여기서 이렇게 활용을 했기 때문이죠. 이것 또한 그 비주얼라이저로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하나씩 실행을 해보면 발테스트나 함수는 실행을 했을 때 a가 이제 글로벌 a 얘를 가져온 거죠. 얘는 안에서 발테스트 안에는 지역 변수 a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리턴 밸류는 당연히 여기 없으니까 리턴이 없으니까 넌이고 a 자체가 지금 글로벌 프레임에서 2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면 a가 2가 돼서 프린트 a를 하면 2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의 그 효력 범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또 헷갈리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개념만 다루면은 더 머릿속은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걸 알면은 좀 도움은 될 수가 있겠죠. 요런 게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이뮤터블, 뮤터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다른 경우가 있어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을 넣는다고 해서 이 함수 안에 있는 이 a랑은 다른 a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를 하면은 얘는 1이 나옵니다. 왜냐면 그 1 더하기 1을 해서 2가 여기 들어갔어도 얘는 지역 변수니까. 근데 여기서는 뮤터블 자료형에서
비슷한 과정을 수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한번 예상을 해보시겠어요? 요걸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vartest2라는 거에 b라는 걸 넣었으니까 얘를 넣은 거겠죠, b에. 그리고 b.append 4를 해서 b라는 변수에 넣었어요. 그러면 프린트를 하면 뭐가 나올까요? 네, 요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네, 요거를 수행하면 놀랍게도 1, 2, 3, 4가 나옵니다. 아니 이게 지금까지 배운 게 그러면 무슨 소리야? 라고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것까지 이해하면 이제 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b가 1, 2, 3이 얘는 전역 변수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얘는 지역 변수가 맞아요. 그래서 이 b는 함수가 끝나면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프린트를 하면은 1, 2, 3, 4가 되냐? 라고 한다면 여기 이 넘겨준 b 있죠? 이 매개 변수 b, 이거 자체가 이 리스트 자체를 넘긴 겁니다. b.append 하는 이 과정, 이 뒤에 있는 이 과정에서 b 자체가 변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처음에 b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b는 이 1, 2, 3이라는 리스트를 담고 있는데 얘가 뮤터블 자료형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는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는 요거를 갖고 있고 얘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함수를 정의했고 그 함수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vartest b에서 b라는 변수, 지역 변수를 만들고 얘를 append를 해서 하나 수행을 해보면 b.append를 해서 1, 2, 3, 4를 만들어서 여기 담았어요. 근데 이제 함수가 끝나면은 b에 담은 거는 none입니다. none을 담은 겁니다. 왜냐? append는 return 값이 없어요. 즉 b라는 거는 비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역 변수예요. 즉 함수가 끝나면 사라집니다. 근데 이 b.append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 b 자체를 이렇게 변화를 준 거죠. 그래서 b 자체가 뮤터블 자료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b를 하면은 이거 자체가 출력이 돼서 1, 2, 3, 4가 나오게 됩니다. 네, 약간 많은 개념들이 들어가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만 이해하면 이제 함수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다시 돌아가서 a는 1 하고 이렇게 바꾸면 뭐가 다를까요? 생각해보면 이 a 더하기 1을 수행했는데 a 더하기 1은 a 자체가 변한 게 아닙니다. 이 a 더하기 1을 해서 새로운 값을 만든 겁니다. 2라는 값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약간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스트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뮤터블 자료형인 정수, 실수, 문자열, 튜플은 변형이 불가능해요. 자, 변형이 불가능하고 뮤터블은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뮤터블 자료형이 어떤 거냐? 예를 들어 a는 hello, 얘는 이뮤터블, 변경이 불가능한 자료예요. 그러면 이거를 수행했을 때 일단은 a의 hello를 정의했어요. 얘는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에 이제 high를 더한 거를 수행하면은 a 더하기 high는 hello high가 되겠죠. hello high라는 값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즉 a 더하기 high는 a 자체, 얘를 변형한 게 아니라 새롭게 hello high라는 거를 덧셈으로 새롭게 생성을 해서 그걸 A에 담아준 겁니다. 즉 이뮤터블 자료형은 변화하지 않았는데 아까 뮤터블 자료형은 리스트를 추가하는 행위 자체가 이걸 변화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담는 A는 지역 변수라서 없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A는 변하지 않아서 hello가 그대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지역 변수 A고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요소를 총출동해서 지금 다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이해되시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을 하셔서 이해가 되시면 함수를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함수와 지역 변수의 개념을. 이 부분은 여러 번 돌려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A가 A.pop 이거 기억나시나요? 팝이랑 append랑 차이를 좀 설명해드리면 좀 더 이해가 좋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O를 추가하는 거랑 일단은 append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append를 예전에 이런 거 있었죠. append를 출력을 해보면은 이거를 실행해 볼게요. 잘못 생각하면 1, 2, 3, 4, 5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놀랍게도 none이 나옵니다. 왜냐? 이 append는 변형하는 함수고 return 값이 없습니다. 즉 append를 실제로 이렇게 함수 정의를 보면은 여기 마우스 올리면 함수 정의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df append 즉 append의 함수는 여기 실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append를 다시 정의하자면 하나를 추가함이라고 코드가 있는데 return 값은 없습니다. none입니다. 리스트에 추가하는 행위를 할 뿐이지 return으로 돌려주는 값이 없어요. return 값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수행했을 때 append는 return 해주는 게 없어서 이 a를 변형하긴 하지만 리절트에는 none이 담깁니다. 그래서 이 리절트를 출력해보면 none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를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a를 출력하면 1, 2, 3, 4, 5가 나오게 되는 게 맞습니다. append는 5를 a에 변형을 해서 추가를 한 거고요. 얘는 뮤터블, 변형 가능한 자료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5를 추가해 줬는데
실제로 어펜드 함수를 다 수행하면은 이 어펜드 함수는 리턴 값이 none입니다. 리턴이 없어요. 얘는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는 변형됐지만 result에는 none이 들어갑니다. 네,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거 이해되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해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딴 걸 볼게요. 팝을 해볼게요. 팝. 네, 팝을 하면은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요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팝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return이 있어요. 하고 마지막 값을 퍽 뽑아서 이렇게 뱉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마지막 요소 A를 변형시켜서 마지막 요소를 return을 해줍니다. return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게 뽑아지니까. 그래서 result에 4가 담겨서 4가 담기고 이거를 출력해보면 4가 나옵니다. 그러면 프린트 A까지 해보면 4를 출력해주고 리스트를 출력해주고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근데 4는 날라갔으니까 팍 하고 들어가서 result엔 들어가지만 이제 여기는 나오지 않는다. 네, 리턴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함수를 배우면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좀 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복 시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 어펜드랑 팝의 차이를 아셨으면 이제 다음 거를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펜드는 출력 안 하고 그 리스트만 변형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형했기 때문에 네,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네, 여기서는 이제 그 어펜드를 하죠. 어펜드는 근데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none이 들어갑니다. 다시 보면은 지역 변수에 none이 들어가죠. b가 none. 왜 none이냐? 어펜드가 리턴 값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none이 들어가게 되고 지역 변수는 근데 지역 변수는 사라지고 b 자체가 이 어펜드 함수 때문에 뮤터블 자료형이라 변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4가 추가가 되겠죠. 요걸 이해했다 하면은 프로그래밍의 그 함수와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와 이런 개념에 대해서 확 잡은 네, 그런 종합 예제입니다. 요게 A 인서트 차이는요. 요거는 리턴이 있을까요? 0번 자리에 뭐 10을 넣는다. 이렇게 하면은 네, 이것도 인서트도 A를 변형하는 거지. 인서트도 0번 자리에 10을 넣는다. 즉 0번 자리에 10을 추가를 하고 A를 변형하는 거지. 여기 리턴되는 리절트로 리턴해주는 값은 none입니다. 변형한 행위일 뿐이죠. 말 그대로. 최하림님, 와,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예제까지 써주셨는데, 그럼 이게 어펜드가 아니라 팝이면 어떻게 될까요? 팝. 진행을 해보면, 팝을 통해서 튀어나오면, 이거 자체가 변형이 되죠. 이게 뽑힙니다. 지금 3번이 뽑혀서 튀어나왔죠? 그리고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B에 담기죠, 이게? 팝 돼서. 그러면 리턴 B를 하면은, 이게 3이 돼서, 3이 또 B에 담겨서 3이 출력이 됩니다. 이걸 맞추셨다? 이제 여러분들은 마스터 하신 겁니다. 함수와 지역 변수, 전역 변수, 그리고 이뮤터블, 뮤터블에 대해서 네, 완벽하게 이 예제를 통해서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해되셨으면 사실 이번 시간을 거의 네, 알차게 들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내용 더 있긴 한데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걸 다 이해했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파이썬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신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걸 배워봤습니다. 또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패션 코딩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패션 코딩은 어느 단원에나 빠지지 않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멋있게 쓰기 위해서 이거 함수를 조금 간지나게 좀 쓰고 싶다. 나는 좀 이렇게 남들과는 다르고 싶다. 요런 좀 멋있게 짧게 쓰고 싶으면은 람다 예약어를 쓰면 됩니다. 자,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래 함수를 정의한다면 add란 함수를 정해주고 a, b라는 매개 변수를 받아서 return A 더하기 B라고 쓸 수도 있는데 약간 개발 쪽에서 패션 코딩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두 줄로 쓰는 걸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 이쁘지가 않다. 코드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렇게 람다라는 키워드로 좀 한 줄로 딱 줄여서 깔끔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람다라고 쓴 다음에는 람다 뒤에 A, B 이게 이제 요거 매개 변수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콜론을 쓰고 뒤에 리턴 값은 이 콜론 뒤에 써줍니다. 그러면 요걸로 깔끔하게 함수가 표현이 됩니다. 그럼 요거랑 요거랑 같은 겁니다. 근데 이 함수 자체를 add란 변수에 담았으니까 요렇게 똑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거는 패션 코딩입니다. 요렇게 두 줄로 쓸 거 요렇게 한 줄로 써보겠다. 네, 요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실행하면 add란 함수를 수행한 거니까 네, 여기에 3 더하기 4가 돼서 똑같이 7이 나오는 건 위에 거나 아래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한 줄로 쓸 수 있다. 이거를 쓰면 또 뭐 어떤 경우에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 함수 이름을 정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람다 함수는 함수 이름을 안 정해도 됩니다. 그 파이썬 그냥 함수는 여기 이름을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름을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 그냥 람다 함수 자체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람다 함수를 막 여러 개를 담아 볼게요. A라는 리스트에 자 람다 A, B를 받아서 A 더하기 B를 해주는 거랑 람다 A, B를 받아서 A 곱하기 B를 해주는 거랑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그냥 A라는 리스트에 두 개를 담았어요. 더 담아도 돼요. 그냥 이름 없이 그냥 함수 기능만 이렇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프린트 A의 0번째를 불러오면 얘를 불러온 거죠. 그러니까 함수 이름도 안 정했는데 그냥 얘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불러와서 그러면 더하기니까 뭐 3, 4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실행을 하면 똑같이 7이 나옵니다. 3 더하기 4가 이렇게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1번째로 불러오면 어떻게 될까요? A의 1번째로 불러오면 얘가 0번째, 얘가 1번째죠. A의. 그러면 이 함수를 불러와서 이 함수를 또 3, 4를 여기 넣어서 수행을 했으니까 3 곱하기 4가 돼서 12가 나옵니다. 네, 굉장한 패션 코딩. 네, 이런 게 이제 또 그냥 개발하는데 재미기도 하죠. 이제 나는 평범한 게 싫다. 이러면 이렇게 좀 패션 있게 패션 스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트리님, 실무에서 람다 많이 쓰나요? 많이 씁니다. 근데 은근히 많이 씁니다. 왜냐면 그냥 이름을 이렇게 안 짓고 가면은 빠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경우라는 게 뭐 성능이 아니라 그 어떤 함수를 넘겨야 될 때가 있어요. 함수를 넘길 때 그냥 간단한 거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것보다 훨씬 간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씁니다. 몰라도 그냥 되긴 하는데 그냥 알아두면 좋다? 인 것 같습니다. WP님, 근데 리턴 반환되는 함수와 그렇지 않은 함수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요? 전부 암기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것 또한 외우지 않아도 VS 코드만 있으면 됩니다.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append는 여기 나오죠. df append 그 none이 그 리턴이 된다 라고 나오는데 팝은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기 팝이 수행이 된 다음에 리턴 값이 인티저 숫자가 나온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A1, 2, 3이 이제 숫자가 여기 들어가니까 이게 숫자가 나온다라는 건데 마우스를 올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뭐 마지막에 문자열이 들어가면 팝이 이제 any, 그러니까 문자열 포함해서 모든 자료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보수할 때 헷갈리진 않으려나요? 이게 오히려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안 헷갈리는 때만 람다를 잘 사용하면 사실 이게 진짜 멋있게 사용하는 겁니다. 패션 코딩을 그래도 알아놓으면은 좀 효율적이게 작업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름 지어서 작업하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주로 쓰되 그냥 짧게 줄이고 뭐 이렇게 함수만 넘겨야 되는 간략한 경우에는 그렇게 람다를 쓰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션 람다 코딩을 배워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의 주요 단원들을 다 끝냈습니다. 네, 함수 오늘 가장 중요한 걸 배웠는데 요거는 조금 복습을 해보시면 이걸 이해했다 하면 사실 함수의 거의 모든 걸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자 입출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입출력은 이제 아예 좀 함수랑은 조금 다른 단원인데 요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완성된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그에 맞는 출력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프로그램이라 하면은 어떤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출력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한 기본 예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력을 활용할 때 파이썬에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함수 중에 하나가 inpu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린트는 막 주기적으로 많이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런 비슷하게 input이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네, input이 어떤 역할을 하냐? 파이썬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멈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커서가 있는데 여기 부분이 그 유저의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hello world를 하면은 이렇게 프린트 A 때문에 이렇게 입력한 글자를 그대로 출력을 해줍니다. 조금 더 변형을 해준다면 플러스 A 이렇게 하면은 파이썬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유저가 입력한 것은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키보드로 어떤 값을 입력해서 파이썬 프로그램에 전달하고 싶을 때 그때 이렇게 input 함수를 써서 전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input 함수 중에 안내 문구를 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input 안에 파라미터로 스트링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input을 받을 때 실행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쓰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숫자를 하나 입력을 해주면 숫자가 입력 받아져서 유저가 입력한 숫자가 들어가서 이게 넘버로 들어가고 그 넘버가 이제 출력이 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숫자를 써도 스트링으로 입력받나요? 인트로 입력받나요? 요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타입을 찍어보면 되죠. 넘버를 찍어보면 어떻게 되나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숫자를 입력하면 네, 스트링으로 입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숫자를 써도 스트링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이거는 언제 쓰냐? 뭐 이런 CLI에서 뭐 입력하는 프로그래밍 혹은 그 알고리즘 테스트 볼 때 보통 이렇게 유저 인풋을 이런 식으로 받고 그 문제 인풋을 이런 식으로 받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 테스트 할 때는 이런 거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문자열로 취급합니다. 인풋에 입력되는 거는. 그래서 뭔가 형 변환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따로 이렇게 뭐 인티저로 변환해서 이거를 감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스트링 자료형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흔하게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프린트 함수는 그냥 맨 처음 시간부터 그냥 막 사용했는데 사실 이 프린트 함수도 좀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예제를 보면은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그냥 한번 눈으로 쓱 볼게요. A는 1, 2, 3이라고 하고 프린트를 하면 1, 2, 3이 나오죠. 뭐 문자열도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리스트를 해도 출력이 되고요. 이거는 너무 많이 해봤죠. 그 다음에 좀 특별한 기능들을 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파라미터가 이상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3개긴 한데 뭐 콤마도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프린트는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더하기를 넣었으니까 파라미터가 하나가 들어갔는데 이 통째로 이걸 다 더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이나 2번이나 같은 결과가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자동으로 그냥 더해져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동일한 결과를 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문자를 띄어쓰기는 이제 쉼표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에는 파라미터를 하나, 둘, 세 개를 넣었어요. 세 개를 넣었는데 이 프린트 문 안에 만나면 이 세 개를 자동으로 콤마는 띄어쓰기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해서 요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콤마로 연결된 이런 스트링이 들어온다면 프린트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린트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한 줄의 결과값 출력하기. 이거는 구구단 예제 때 잠깐 나왔는데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래 기본적으로 프린트는 한 칸씩 띄워서 한 줄을 차지합니다. 즉 여기 뒤에 end 이거 없애볼게요. 없애보고 그냥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값이 0, 한 칸 내리고 1, 한 칸 내리고 2, 한 칸 내리고 3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프린트 함수에 첫 번째 파라미터 i를 넣고 두 번째로는 end는 하고 공백을 지정해줬죠. 그 함수에서 그 파라미터에 지정해서 값 넣는 거 그때 배웠었죠. 함수 단원에서. 그래서 요거에 빈 공백을 end라는 거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 함수를 수행하게 되면 그러면은 원래 기본 end 값이 그 한 칸 내리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행해 보면 완전히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거 대신에 공백을 넣게 되면 한 칸 내리는 것 대신에 이렇게 공백을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프린트의 기능 중에 end라는 파라미터를 쓰면은 그거는 이렇게 쭉 연결하는 이 뒤에 그러니까 이 슬래시 n 백슬래시 n 대신 즉 한 칸 내리는 것 대신에 이렇게 이걸로 바꿔치기 하겠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때도 보여드렸는데 투더 이런 거 넣으면은 네, 0 투더 1 투더 2 투더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가 출력되고 나서 그 끝에 뭘 추가하겠다니까 여기에 이 end라는 기능을 통해서 뭔가 다른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end의 매개 변수의 초기 값은 줄바꿈입니다. 이 초기 값 지정하는 것도 아까 배웠었죠. 그 man은 true 그거 있죠. 그것처럼 end는 줄바꿈이라고 아예 초기 값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강제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4-2까지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4-3 파일 읽고 쓰기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일 생성하기. 이 파일 생성하고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은근히 많이 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어떤 파일을 만들고 거기에 어떤 값을 입력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함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갑자기 이렇게 새 파일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파이썬 코드 중에 오픈하고 새 파일을 만들어서 W라는 모드로 실행을 해서 얘를 만들어주고 클로즈를 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객체를 만들어 주려면 open이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에 파라미터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열기 모드는 W로 열었잖아요. W. 그래서 이게 라이트 모드, 쓰기 모드여서 이렇게 아까 파일이 생성된 거고, R 모드는 읽기 모드로 파일을 읽을 때 쓰고, A 모드는 추가 모드로 내용을 추가할 때 씁니다. 이거를 각각 하나씩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경로를 지정 안 해줘서 상대 경로라고 하거든요. 경로를 파일 이름만 쓰게 되면 스크립트를 실행한 위치에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 새 파일이 지금 우리가 스크립트를 실행한 위치가 C의 파이썬에서 실행을 했죠. C의 파이썬에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 새 파일하고 새 파일을 생성하면 지금 C의 파이썬 안쪽에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실행하면 새 파일이 여기에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뭐 어떤 폴더에 어떻게 생겨라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도 해보겠습니다. 이 doit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doit 안엔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 새 파일 그냥 생성하는 게 아니라 경로를 지정해서 doit이라고 입력하고 여기에 새 파일을 만들어 주겠다. 네, 이렇게 하면은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 doit 안에 새 파일이 지금 생겼습니다. 새로. 네, 이렇게 특정 경로를 지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함수를 실행하는 경로를 기준으로 거기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찾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예시로 나온 것처럼 아예 C 드라이브가 가장 근본이죠. 그러니까 가장 바닥부터 C 드라이브의 doit이라는 폴더에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절대 경로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닥부터 올라와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절대 경로로도 써줄 수 있고, 아니면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위치인 여기에서 C의 파이썬에서 어디로 갈지를 이렇게 상대 경로로도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줄 수 있고, 파일 경로는 이제 슬래시를 쓸 수도 있고 백슬래시를 쓸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두 개를 써주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경로로 표시는 슬래시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절대 경로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그럼 C의 doit의 새 파일인데 이거를 실행하면 지금은 안 될 거예요. 왜냐? C의 doit 새 파일을 지금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죠. 폴더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윈도우로 들어와서 내 컴퓨터에 C로 들어와서 여기에 doit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줬어요. 여기 C의 doit이라는 게 생겼죠. 그리고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 이제는 실행이 됩니다. 왜냐? C의 doit이라는 폴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C의 doit 안에 이렇게 새 파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행했더니 지금 새 파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새 파일을 열어보면 네, 요렇게 나옵니다. 새 파일이 지금 네, 요렇게 C doit 새 파일이라서 여기에 지금 요 구문이 수행되고 이게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출력됐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반복문,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이죠. 그래서 1에서 10일 미만이니까 1에서 10까지죠. 1에서 10까지 동안 이 데이터를 먼저 몇 번째 줄입니다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f.wri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써줬습니다. 이 f.write를 통해서 이 파일을 열었는데 이 파일 안에 이렇게 한 줄씩 작성을 해서 이게 10번째 줄임자까지 작성하고 f.close를 통해서 이거를 만들어 준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파일에 어떤 값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반복문을 아신다면 사실 어렵지 않게 f.write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명령 프롬프트 창의 첫 번째 예제를 실행해 보자 해서 네, 이거 실행해서 이것까지 확인을 해봤죠. 네, 요 내용을 한번 수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새 파일에 써볼게요. 상대 경로니까 여기에 써졌겠죠. 이걸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깨질 때가 있습니다. 요걸 실행해봤어요. 요걸 실행했는데 새 파일을 그러면 생성된 걸 열어보니까 이렇게 뭐 숫자는 살아있는데 막 문자는 막 깨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인코딩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글 인코딩이라고 이제 문자를 표현할 때 컴퓨터는 원래 바이너리, 그러니까 0101 10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깨진 문자, 한글이 안 깨지게 하려면 사실 인코딩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파라미터 중에 이제 인코딩이라는 파라미터에 지정을 해서 어떤 걸 넣어줘야 되는데 UTF-8이라는 걸 넣어주면 UTF-8이라는 인코딩을 쓰면 이제 한글이 안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제는 새 파일 열었을 때 잘 안 깨지고 한글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코딩을 정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 쓰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일 쓰기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읽는 방법. 네, 아까 cdoit에 새 파일은 생성해 놨으니까 이걸 그대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인자로 R 모드를 사용해 봤어요. 아까까지는 W 모드, 즉 write 모드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read 모드죠. read 모드로 해서 오픈을 해서 파일 객체를 만들면은 얘는 f.readline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adline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실행을 해보면 1번째 줄입니다가 출력이 됩니다. 그 readline을 통해서 나온 것은 이제 첫 번째 줄을 가져와서 이걸 라인에 담아주고 그걸 출력을 해준 거겠죠. f는 파일의 약자로 아마 f로 썼을 건데 이건 당연히 변수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뭐 조코딩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건 변수기 때문에 그냥 변수에 담아준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도 당연히 됩니다. 파일을 줄여서 f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요 readline 함수를 이용해서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readline이 한 줄을 읽는 거라면 여러 줄을 읽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줄을 읽고 싶다면은 while true 이 반복문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이 반복문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readline을 해줄 때마다 다음 줄을 읽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f.readline을 통해서 한 줄씩 읽고 그거를 라인에 저장한 다음에 if not line이라는 거는 이 라인이 그 어떤 스트링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들어갔을 때 false가 되면서 이거 패션 코딩이 여기 들어갔는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만나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걸 다 실행해보면 네, 이렇게 하고 종료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신다면 디버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를 한 줄씩 수행해보면 while true니까 무한 반복이 되죠. read line을 해서 라인에 첫 번째 줄입니다가 담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입니다 담겼는데 not line이라는 거는 얘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not을 하면은 false가 됩니다. 왜냐?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인 문자 요거 있죠. 자료형의 참과 거짓 기억나시나요? 문자열이면 참이고 없으면 거짓이고 네, 문자열이라도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line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것의 반대는 false가 됩니다. 왜냐? 문자열이 true니까 not은 반대죠. 네, 그래서 1번째 줄입니다는 이걸 통과해버립니다. if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리고 쭉 프린트를 해주고 첫 번째 줄입니다 나오고 두 번째로 읽고 또 두 번째 줄입니다가 나오고 또 세 번째 읽고 세 번째 쭉쭉쭉 나오다가 네, 마지막 줄에는 빈 문자열이 담깁니다. read line을 했더니 다음에 없어요. 그냥 그 다음 문장이 없기 때문에 빈 문자열이 나와서 빈 문자열이 담기게 되고 그렇다면 빈 문자열은 원래는 false인데 false가 not을 만나니까 true가 되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나서 얘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f.close로 닫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빈 줄이 있으면 끊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특이한 점은 지금 몇 번째 줄입니다 하고 한 줄 더 띄워져 있죠. 그 C에 저장된 네, 이 새 파일 열어보면 알고 보면은 한 칸씩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맨 뒤에 줄바꿈 문자 이거 있죠. \n 이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메모장으로 열었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사실 줄바꿈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도 불러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프린트를 해주면 이 라인 안에는 줄바꿈 문자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면 여기 줄바꿈 문자도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한 줄 출력되고 한 칸이 더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도 원래 한 칸 띄워주는데 이것 때문에 한 칸이 더 띄워집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줄바꿈 문자 때문에 한 칸 더 띄워진다 까지도 알아봤고요. 요거는 뭐 간단한 예제. 네, 인풋 받는 거 아까 배웠었죠. 데이터가 있으면 브레이크. 요거는 이 패션 코딩이죠. 이렇게 요거랑 같죠.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 계속 1을 넣으면은 1이 나오죠. 왜냐면 true인데 not을 만나니까 false가 돼서 여기 안 들어가는데 그럼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면 이게 종료가 되죠. 왜냐? 입력 없는 거는 빈 문자열이라 false인데 not을 만나서 true가 돼서 브레이크가 되기 때문에 빠져나갑니다. 그럼 if not line break 대신에 if not line continue. 근데 continue는 반복문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계속 무한 반복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브레이크로 해야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 반복문을. 0도 false라고 했는데 0을 입력하면 빠져나오나요? 맞습니다. 0도 입력하면 빠져나옵니다. 0을 입력하면 그게 있죠. 0도 숫자 0이면 빠져나오는데 스트링이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인풋이 아까 스트링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데이터를 해보면 네,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사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문자열 0이 그거를 원래대로 하고 싶다 하면은 데이터는 int로 바꿔서 데이터로 하게 되면 인티저로 변환해서 담으면은 그 예상대로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0을 넣으면 종료가 됩니다. 왜냐?
0은 false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숫자형, 문자형 이런 자료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배워봤고요. 아까는 이제 read line으로 한 줄 한 줄씩 반복문을 통해서 읽는 걸 배워봤는데 이번에는 read lines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s가 붙었죠. 이건 어떤 함수냐? 네, 이번에는 read lines는 이 lines라는 변수 안에 여기 있는 파일들을 다 모아서 담아줍니다. 이걸 또 디버깅으로 보면은 그럼 read lines라면 lines에 뭐가 담기냐? 네, 리스트의 형태로 이렇게 담깁니다. 1번째 줄입니다. 2번째 줄입니다. 줄바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쭉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read lines라는 함수는 여기 있는 텍스트 파일들의 각각의 줄을 다 쪼개서 리스트에 담아서 그거를 뱉어주게 됩니다. 즉 return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lines는 리스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리스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한 줄씩 실행해주면 라인을 포문이니까 라인스 중에 하나씩 뽑아와서 라인을 뽑아서 출력을 해주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요 몇 번째 줄입니다가 하나씩 뽑혀서 나오게 되겠죠.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ead lines 함수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줄바꿈 문자가 약간 거슬릴 수 있잖아요. 계속 한 칸 떨어져 있는 건 알겠는데 출력해보니까 계속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한 칸씩 띄워지니까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줄바꿈 문자를 제거하려면 2장 자료형 할 때 저희 배웠었는데 strip 함수를 통해서 문자를 제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strip 함수를 쓰면은 줄 끝에 줄바꿈 문자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해보면 이번엔 따닥따닥 붙여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replace도 됩니다. 굉장히 복습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동일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trip을 써도 되고 아니면 replace로 아예 줄바꿈 문자를 빈 문자열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read lines를 했으면 이제 read라는 함수도 쓸 수 있는데 read는 아예 통째로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read를 하게 되면 이거 파일 자체를 통째로 가져와서 데이터에 넣고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통째로 다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객체를 포문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read line, read 이런 거 안 쓰고 포문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파일을 열어서 이거를 담으면 이 F 자체를 하나의 리스트처럼 생각해서 포문 안에 있으면 한 줄씩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ad lines를 마치 한 것처럼 아예 파일 객체 안에서도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기본적으로 뽑아올 수 있게 파이썬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해 보면 마치 read lines를 쓴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모든 줄이 다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파일에 새로운 내용 추가하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는 모드, W 모드, 쓰기 모드는 해봤는데 A 모드는 안 써봤죠. A 모드가 추가 모드라고 해서 W 모드를 쓰게 되면 기존에 파일이 있으면 그걸 아예 덮어 써버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를 유지하면서 추가를 하려면 A 모드를 쓰면 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A 모드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파일이 있죠. 뒤에 파일이 있기 때문에 A 모드를 이용하면 이 파일을 불러와서 그 뒤에, 그러니까 마지막 뒤쪽으로 어펜드를 해줍니다. 여기 11부터 20이라면 11부터 19까지가 포함이 되겠죠. 11번째 줄입니다부터 19번째 줄입니다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출력해주면 네, 실행이 됐고요.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10번째 줄 아래로 11번째부터 19번째까지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W 모드면 어떻게 될까요? W 모드로 실행하면은 어떻게 되냐? 덮어 써집니다. 그래서 11번째부터 19번째만 남아서 그러면 이게 망가지겠죠. 그래서 A 모드를 쓰는 이유는 덧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덧붙여집니다. 기존 거에. 그래서 기존 거를 보존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추가가 됐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with문. 네, with문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변수의 범위, 지역 변수, 전역 변수를 이해하셨으면 요것도 이해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제들은 항상 f.close를 해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픈을 통해서 문서를 하나 열었으면 이거를 닫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 오픈을 통해서 하나 열었는데 같은 거를 또 열어주고 막 또 열어주고 하면은 이게 꼬이고 안 되겠죠. 오류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열은 문서는 다 쓰고 클로즈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클로즈를 해주는 게 기본인데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클로즈는 되는데 이거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with라는 구문이 있는데요. 어떤 오픈을 한 다음에 as 뭘로 써서 이 오픈한 그 결과를 여기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오픈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 써도 돼요. 그래서 with하고 어떤 걸 수행한 다음에 나온 결과를 F에 저장해 주는데
이 with 구문은 이 들여쓰기 안쪽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지역 변수입니다. 어떤 걸 오픈해서 그거를 F에 저장한 다음에 그 저장한 거를 이 with 구문 안쪽 이 들여쓰기 안쪽에서만 쓰고 이게 끝나면은 이제 F를 없애버리고 싶을 때 F.close 그냥 자동으로 해줍니다. 종료가 돼서 F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뒤로 막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F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안쪽에서 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with 구문을 쓴다라고 하면은 지역 변수로 만드는 겁니다. F를. 그래서 이게 종료되면 없어질 수 있도록. 네, 그럼 이렇게 해서 파일 읽고 쓰기까지 배워봤습니다. 네, 프로그램의 입력과 출력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어 프롬프트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는 거의 활용을 안 해보셨을 텐데 프로그래밍 할 때는 가끔 활용할 일이 좀 있습니다. 명령어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뭐 이런 파이썬도 이런 거 실행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파이썬 hello.py 이런 거 수행했을 때 이게 이제 명령어고 뒤에 이걸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막 뭐 -a니 뭐 node.js에서도 막 뭐 i니 이런 키워드들을 쭉 써서 이렇게 터미널 안에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거를 다루는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령어 아까 파이썬 명령도 파이썬하고 인수들이 쭉쭉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arguments들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란 모듈을 써야 돼요. sys 모듈을 사용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외부 모듈을 가져와 쓰는 건데 이건 사실 다음 주에 배웁니다. 다음 주에 배우는데 좀 미리 땡겨서 배워보자면 이게 4-1이 지금 챕터 4 안에 있죠. 그래서 하나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파이썬 폴더 아닌데 챕터 4 안에 있어서 cd하고 챕터 4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로가 이제 파이썬의 챕터 4가 돼서 여기로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실행하려면 4-1.py를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해 봤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새로 만들게요. sys1으로 예제가 나와 있으니 1.py를 만들고 계속 4-1로만 우려 먹었는데 네,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챕터 4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 안에 요거를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파이썬 원래 sys1.py를 실행하게 되면 요게 쭉 실행이 되는데 일단 그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됐어요. 프린트문에. 왜 그러냐? 여기에 시스템을 이용해서 argument value를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args 안에. 근데 여기 1번부터 뒤에 끝까지라고 돼 있죠. 그렇다는 거는 이 arguments가 이렇게 입력한 이 명령어 뒤에 arguments를 넣어주면 이게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뒤에 한 칸 띄우고 뭐 1, 2, 3 이렇게 넣게 되면 이 arguments에 1, 2, 3 요게 다 담겨서 요게 들어가서 이게 여기에 저장이 되고 이거를 포문으로 하나씩 출력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0번째부터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0번째부터로 바꾸고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파일명 있죠. 요것마저도 arguments의 0번째가 이 파일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0번,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인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리스트 인덱스처럼 어떤 명령어에도 이 시스템 명령어 안에도 arguments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마치 함수의 파라미터를 받듯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응용해보면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럼 1, 2, 3 이런 거를 더해서 그러면은 sum이라는 거를 처음에 0이라고 해놨다가 arguments들을 이것 또한 함수처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파이썬하고 sys1.py에 여기에 뭐 2, 5, 3 이렇게 하면 그 arguments가 스트링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스트링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2, 5, 3을 넣었더니 이게 들어가서 각각의 arguments들을 sum과 더해서 10이 됩니다. 왜냐? 2 더하기 5 더하기 3이 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치 함수를 활용하듯 커맨드 라인 명령어 프로그래밍에서도 이런 식으로 arguments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일이 종종 있어서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이게 argument 0번이 요거고 1번째가 요거고 2번째가 요거고 3번째가 요겁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입력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오죠. 이렇게 하면 이게 0, 1, 이 3번째 arguments들을 받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 같죠. 함수에서도 함수 단원 배울 때 그 add 함수하고 a, b, c 이렇게 받으면은 이거를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할 수 있었잖아요. return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요런 argument가 사실 이 파일부터 시작되는 요런 argument가 사실 요거랑 개념이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개념이랑 요거랑 같이 이해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뭐 예제 하나 간단한 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arguments들을 1번째부터 끝까지 받아서 저장한 다음에
그거를 대문자로 변경하고 각각 받은 거를, 그리고 AND 이거는 기억나시나요? 한 칸 원래는 프린트하면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거 대신에 띄어쓰기를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파이썬 sys2.py에 뭐 hello 조코딩 이런 걸 치면은 이렇게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날아가서 아규먼트에 담았으니까 그거를 이제 i로 받아서 i.upper, 이거는 2주차 때 배웠죠. 대문자로 바꾸기 함수인데, 이제 출력할 때 띄어쓰기로 연결해서 출력을 한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입력한 파라미터들이 대문자로 변환돼서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함수로 치자면 사실 더 간단하게도 표현이 되는데, sys를 만약 안 쓰고 up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args를 받아서 똑같이 쓸 수가 있겠죠. args를 받고 이거를 저장한 다음에 upper하고 and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랑 같죠. 그래서 up에다가 hello world 조코딩을, 네, 요거랑 사실상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행해 보시면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함수의 개념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런 아규먼트를 여기 커맨드 라인 상에서도 받아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함수를 이해하셨으면 요렇게 써서 요거랑 같은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커맨드 라인을 이용한 그 프로그램의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쭉 예제를 다 해봤습니다. 모든 단원을 다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함수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함수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 단원은 반드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과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당연히 책 위키독스를 다 복습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 완료하셨다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